네, 오늘의 핫 종목에는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이 쏘아올린 파장이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LG전자까지 오늘 한 뉴스를 내놓으면서 이 종목군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참 오늘 배 아픈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주목해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펠리츠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만나는 분들마다 여쭤봤어요. LG전자 상한가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네, 못 보는 거 보는 게 앞으로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LG전자, 발음이 죄송합니다. 네. LG전자는 저희 테마그 할 때 예전에 그러니까요. 네,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그때 목표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억도 안 나요? 네, 12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딱 11만 9,500원. 네. 예, 왔네요.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배 아픈 소리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요. 예, 죄송합니다. LG전자 네. 오늘 오른 이유 아마 많이 들으셔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김민수 대표님이 왜 이전에 LG전자를 주목해보자라고 테마거래에서 강조를 했는지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오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냥 전장 부품이고요.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워낙 매출은 나오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먼 이야기 같았죠. 그때만 그렇죠. 해도. 예,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오스트리아 회사 ZKW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성과는 나오고 있는데 좀 돈이 어떻게 될까라는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가 내년 정도면 턴어라운드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살짝 높았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또 마그나와의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특히 마그나와 함께 어떤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예전에 과거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과거에 한 4, 5년 전부터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삼성과 그리고 마그나 그리고 보쉬라는 회사였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품 쪽을 일단 애플은 전기차를 만들 때 IT 쪽은 강하지만 자동차 관련된 쪽은 전혀 아는 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느 쪽과 연결해서 손절을 잡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IT 쪽에 대한 부품 쪽은 아무래도 삼성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또 이제 보쉬나 그리고 이 마그나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에 애플가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진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쉬 쪽보다는 마그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조인트 벤처까지 설립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LG전자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지금은 일단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이 회사 분할 공시를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분할 존속 회사로는 LG전자 주식 회사가 있고요. 사업 부분에서는 분할 대상 사업 부분을 제외한 사업 부분이 됩니다. 신설 회사가 중요하죠. LG 마그나 아파워트레인 주식 회사고요. 사업 부분은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팩 부품입니다. 분할 기일은 2021년 7월 1일 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마그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삼성, 마그나, 보쉬 쪽으로 쏠렸던 게 이제 마그나와 LG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서 LG도 같이 주목을 받는 건데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지금 주가 흐름 어떤지 LG전자의 앞으로의 주가에서 이제는 천장이 사라지게 되는 건지 이전에 이야기해 주신 12만 원의 목표 주가에 다 왔는데요. 네, 네. 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정해야죠. 수정해야죠. 네. 네, 그리고 특히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 이제 사업부가 이제 조인트 벤처와 함께 변화가 나오면서 그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먼저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약간 공방이 펼쳐질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한 11만 원대 초반이나 그 전후 정도쯤 됐었을 때 다시 혹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만 원대 밑에서는 꼭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4분기 실적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눈높이가 좀 낮을 겁니다. 스마트폰 사업부 관련된 쪽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떤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은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나왔던 가격대 약 한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12만 원의 목표 주가 거의 다 도달했는데 그 당시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고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희도 가격 전략을 수정해 봐야겠죠. 15만 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마그나 하니까 네. 도대체 마그나가 뭐예요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보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의 본사를 둔 마그나 매출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왜 이 회사 때문에 애플이 계속 거론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마그마가 아니고요. 마그마는 저도 잠결에 봤을 때 마그마 이랬거든요.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안 될까요? 네. 뜨거운 이런 마그나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일단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게 그래도 관련된 쪽에 전장 부품 쪽에서는 워낙 좀 과거부터 좀 알려졌던 회사고 네네. 약간 보쉬가 그래도 내연기관 쪽에 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빠르게 마그나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면서 세계 3위권. 그렇죠. 네. 예전에는 2위권이었는데 지금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3, 4위권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앞으로 전기차와 이 전장 부품 쪽으로 들어가기는 꼭 또 챙겨봐야 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애플카 제조에 참여할 유력 회사로 지금 마그나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그나랑 LG전자가 합작사를 차린다니 이 분명히 투자자분들에게는 귀가 쫑긋할 만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애플카에 대해서도 좀 설왕설의 말이 많습니다. 네. 진짜 만드는 거냐 안 만드는 거냐 오늘 뭐 관련 뉴스도 봤는데 2024년 선언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애플카가 이제 2024년에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애플은 인정이나 뭐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얘기를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애플은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브랜드죠. 그렇죠. 예, 사과 먹다 남은 사과. 네. 네. 이 브랜드를 통해서 계속 IT 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당연히 애플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연기관과 다르게 IT 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여러 가지 사업 능력을 또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들이고요. 또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서 쌓았던 이제 통신 관련된 기술이 그대로 또 이제 애플카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나름대로 플랫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들인데 애플이 관심 있는 건 애플카가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은 애플카라고 하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잘 팔아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하드웨어는 이제 보편화되고 아마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계속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감안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강점입니다. 테슬라도 오토파일럿을 앞으로 구동형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 되는 쪽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애플도 그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핵심은 스마트카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자율주행, 뭐 인포테인먼트 이쪽이 가장 또 중요한 어떤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네. 애플카가 니콜라처럼 되는 건 아니죠? 라고 했는데 니콜라의 경우에도 정말 호기롭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뭐 그냥 굴린 거다 뭐 그런 설이 나오면서 주가 폭락했었잖아요. 네. GM과의 계약도 결국 끝을 맺었고 네. 애플카는 좀 다르겠죠? 만약에 애플이 그냥 관심 없다라고 네. 해도 모르겠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 주가는 아마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약간 훼손되는 정도, 네.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계속 커지는 상황 쪽에서 시장은 커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과 여러 가지 전기차의 핵심적인 수단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애플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애플이 뛰어들면서 더 경쟁이 커졌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주제가 궁금하신가 봐요. 애플카가 정말 전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면 현대 기아차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글을 주신 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짜기 좀 너무 이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오전에 한번 어떤 분과 통화하다가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분 아니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지금 그래서 애플카가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또 전기차 쪽에 강력한 그쵸. 경쟁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좀 우울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4.5%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커지는 시장 쪽에서 애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장이 좀 더 커지는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더 시장을 어떤 활성화시키는 어떤 효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대기아차도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기차를 끌고 가면서 이제 전기차 메이커가 아니라 지금 얘기 나왔던 다른 부분들, 즉 소프트웨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다음 이제 스마트카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소프트웨어에 좀 더 강점을 두는 흐름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지금 애플과 관련주 찾기에 혈안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LG전자와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요. 아예 애플과 관련된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일 수 있습니다. 국내 수혜주 탑5 혹은 탑3 종목을 꼽아보자면요. 네, 오늘 보니까 뭐 인포뱅크, 뭐 모트렉스, 상한가, 인포뱅크도 상한가 같고요. 네, 뭐 이런 회사들 다 움직이는데 네. 솔직히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런 회사들은 그냥 그 발만 살짝 얹은 정도. 그냥 테마 옷을 입은. 네, 테마 종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인 어떤 전장 부품에 가까운 회사, 특히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품 쪽으로 더 어떤 전장 부품에 가까운 회사들이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 가장 먼저가 이제 LG전자는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노내려왔고요. 두 번째가 만도죠. 항상 제가 그럴 만도 하다라고 또 나왔네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더 할 겁니다. 워낙 라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센서 쪽에 지금 벌써 양산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쪽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올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내년에 또 신고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7만 원대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세 번째로 해성 DS라는 회사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가는 잘 안 가서 부진했는데 오늘 또 오늘 쐈어요. 네, 오늘 움직이죠. 그런 쪽에서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쪽은 반도체 쪽에서 어떤 지지를 하는 이제 금속 기판이죠. 이런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을 할 때 가장 또 없어서는 안 될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MCU죠. 특히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전자기기나 가전제품 쪽에 앞으로 들어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까지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더 수요가 폭발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덜 간 종목인데 한국단자가 왜 아직까지 못 갔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차 특히 스마트카에 가장 필요한 게 통신 자체가 이제 모듈화되는 통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쪽에 초정밀 커넥터를 갖고 있는 쪽에서 강자죠. 오. 그러다 보니까 전장 모듈이나 무선 통신 쪽에서 필수인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성장성은 내년에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단자까지 이야기했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그럴만도 하다라고 아재 개그를 했을 때 저희 안에서 실수가 들렸는데 오늘은 그럴만도 하면서 믿으신 듯한 분위기예요. 늦으셨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신뢰도가 좀 쌓이고 있는데 이 5가지 종목 꼽아주셨잖아요. 네. 전체적인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지금 네. 코스닥이 좀 1% 가깝게 갑자기 하락 전환하면서 네.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들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애플카 관련주들도요. 네. 계속 홀딩할까요? 네, 일단 지금 혹시나 고점에만 안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는 일단 주가가 빠르게 뛰다 보니까 거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대응하실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적으로 짜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변화들, 실적 흐름들 챙겨 보시면서 그리고 특히 국내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는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장 부품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데 오늘 너무 주가가 올라갈 때 무리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긴 시선으로 이러한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주들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해 주셨고요. 만도, LG전자, 해성 DS, 어버브 반도체, 한국단자를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펠리즈 투자인에서 김민수 대표와 함께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